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잘 들으세요. 박스권이면 박스권답게만 흘러야 돼요. 횡보면 횡보만 답게 흘러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아니면 이렇게 계속 흐르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런 애들은 10중 8구 나가리예요. 횡보면 횡보답게 있어야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놀고 있는 거. 누가 봐도. 이제 이래놓고 설날 끝나고 호재 나옵니다. 진짜 새해를 맞이하는 설이 지나고서 이제 호재 내보내요 자기들이. 하이닉스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주가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근데 왜 여기서 놀고 있냐 도대체. 이게 보세요. 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이죠. 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요새 그냥 단순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 아무거나 뭐 아무거나는 아니지만 여러분 엔비디아 보세요. 올라간 것 같지만 더 이상 못 가요 여기서. 어떤 파워풀한 게 나와야 돼요. 예? 자 보세요. 시총 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이 논스탑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 꺾여서 이런 쉬는 구간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게 도대체 왜 나와야 되고 왜 나올 수밖에 없냐라고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지만 아니 아무 종목이나 시총 대형주 찾아보면 다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올라가다가 너무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소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되냐면 피로도라고 칩시다. 그럼 이 피로도가 왜 있냐? 인간도 아닌데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멀티플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얘가 100조를 벌었어. 그럼 이 다음부터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보는 건 흔한 말로 피크아웃. 야 이상 벌 수 있어? 아니면 이 이상 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떤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 그런 게 나와줘야 그걸 뭐라 그래요?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이 피크아웃 아니야? 끝난 것 같은데 아니야 다른 모멘텀이 있어. 이걸 굳이 설명하자면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벌 수 없을 것 같은 피크아웃에 대한 두려움, 그거에 대한 베팅이 들어가는 거죠. 서로의 베팅이. 어떤 사람은 공매도를 칠 거고 어떤 사람은 갖고 있을 거고 어떤 새로 살 거고 어떤 이합 집산 이해관계들이 모여서 추세와 트렌드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모멘텀이나 기대감이 정해지면 그거에 따라 다시 올라가는 이게 다예요 주식이.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는 그걸 기다리는 거죠.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경쟁자가 나오지 않을까, 엔비디아 실적이 꺾이지 않을까, 삼성이 진입하지 않을까, 엔비디아 칩이 이제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AI가 꺾이지 않았을까, 어떤 그런 기대감과 우려감, 그런 것들을 탈피하고 나서 그냥 평생 이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이해 못하면은 이런 눌림을 굉장히 막 답답해한단 말이에요. 공포와 환희가 뒤섞인 그런 구간에 놓여 있다 하이닉스가. 하지만 올라간다. 자 LG엔소는 실적이 안 나오면서 지금 이게 박살이 났는데 이 정도면 뭐 거의 흔한 말로 개바다권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그리고 삼바가 어제 역대 최대 규모 수주했죠. 2조 원. 초대형 계약을 했는데 그게 6년짜리인가 몇 년짜리란 말이에요. 그 나눠보면은 몇 천억씩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주가는 상당히 고점에 위치해 있고 여기서 쓸데없이 먼저 올라간 건 누가 먼저 안 거죠. 알고 땡긴 거지. 근데 저는 눌려서 그 뉴스를 접한 개인들을 떨구고 나면 다시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3반은 안 하죠. 이 호가에 100만 원짜리. 얘네는 뭔가 이거 지금 액분을 해야 돼요. 현대차도 요새 차가 안 팔린다는 우려 섞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KB금융도 뭐 더 이상 얘야말로 이제 피크아웃이 될 수 있죠. 이게 이럴 수 있어요. KB금융 같은 거 보면 코로나 이후에 정말로 논스탑 아닌 논스탑으로 그러니까 이런 여기도 보세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 더블이 아니 금융주가 더블나면 다른 주식이 더블 난 거예요. 금융주가 더블 스코어가 났는데 그럼 여기서 바로 오해 구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더 갈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더 갔죠. 근데 여기서 더 간 거는 예를 들어서 고금리에 따른 예대 마진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 짱구란 얘기예요. 정부에서 길을 많이 열어줬죠. 밸류업에 니네가 동참해라. 그러면서 금융주에 묶여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풀어줬어요. 그 모멘텀으로 간 거지 다른 게 없다. 근데 얘 말로 피크아웃이 될 수 있죠. 만약에 지금의 금리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그리고 PF 대출부터 어떤 가계 대출부터
그런 쪽에서의 문제가 있다. 금융위기가 올 것 같다. 그럼 딱 봐도 이 금융주는 하면 안 되죠. 개작살 날 수 있는 거죠. 네이버는 말할 게 없죠. 이건 무조건 25만 원 이상 가야죠. 고금리의 피해주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건 거버넌스에 문제가 있어요. 이 정도면 회사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비즈니스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 일신상에 대한 그런 오너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물론 카카오부터 다른 것들이 다 같이 빠졌지만은 경쟁 관계가 심화된 것도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네이버가 이 가격까지 있으면 이거는 선 넘은 거예요. 거의 네이버는 불패였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근데 우리나라의 삼성 같은 이런 인터넷 1세대가 여기서 주가가 헤매고 있다.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쿠팡이랑 네이버밖에 없어요. 살아남으면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네이버가 지금 이 주가에 가 있으면 안 된다. 금리가 우호적으로 변하면서 니네들이만 오너의 어떤 일신상의 조건이 정리가 끝났으면 빨리빨리 주가 올려가지고 27만 원 원래 있던 자리로 가야 된다. 그 정도로 보입니다. 뭐 조선주는 말할 게 없어요. 지금 조선주 보면 뭐 HD, 한국조선해양, 신고가죠. 마린, 미포, 현대중공업, 오늘 삼성중공업, LNG 터진다고 해가지고 삼성중 오늘 쓸어 담았죠. 한화엔진 미쳤죠. 그러니까 한화엔진도 결국엔 보면은 제가 처음에 말한 게 여기란 말이에요. 왜냐면 배를 만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제일 먼저 돈 받고 오다 나오는 게 엔진이란 말이에요. 그 HSD 엔진 때 말해 이게 근데 여기서 막 지랄 연병을 떠니까 못 참죠. 뚜껑 날아가서 못 참아요. 5배 10배 준다고 해도. 중간중간 얘기했던 게 있어요. 조선주는 올해 말부터 실적에 찍힌다. 올해 말부터 실적에 찍히기 때문에 조선주는 올해 말부터 좋을 거다 라고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를 했어요. 얘는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오다 받는다고 배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바로 실적이 찍히질 않는다. 근데 올해 말부터,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2024년 하반기 가야 조선주는 빛이 난다. 실적이 그때부터 잡히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트럼프 버프 받은 거죠. 트럼프 버프 받아가지고 그래서 더 가는 거죠 지금. 제가 요새 말한 건 하나오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제 여기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런 구간은 공짜 구간이에요. 하나오션이 1등이죠 지금 조선주 중에. 난리 났죠 지금. 지금 미국이 필요한 게 군함뿐만이 아니에요. 유지 보수하는 돈도 엄청난데 코스닥 가보면 답이 없어요. 알테, 에코, HAB, 뭐 레인보우 그냥 없어요. 엔캠은 해먹으려고 했기 때문에 엔캠은 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다 해먹고 도망쳤기 때문에 이거는 작전 걸려서 해먹고 도망쳤기 때문에 이거는 건들면 안 돼요. 엔캠. 빠마 리서치 하나가 그 수출 데이터 보니까 얘만 좀 좋고 JIP 엔터는 뭐 이 정도로 억가 당했으면 이제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수급이 엄청 들어와 있어요. 지금 보면 JIP가 이 지금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샀어요. 제가 한번 수치로 볼까요? 자,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보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외국인 260만 주, 기관 200만 주. 여러분, 500만 주를 쓸어 담고 있어요. 몇 천억을 사고 있는 거예요, 쓸어 담고. 제가 봤을 땐 이렇게 공장 찍듯이 아이돌 찍잖아요. 오래 못 가요. 사단 납니다. 이게 없어서 안 되죠. 이번 인공지능 이쪽 사이클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 갈 때 ISC는 그러니까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튄 거예요. ISC, 뭐 이오테크닉스. 괜히 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해성대에서 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도체 바닥 찍었다고 아무거나 사면은 어떤 거는 막 날아갈 텐데 다시 어떤 건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걔가 뭘 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야. 오늘 칩셋 미디어 보세요. 혼자 20% 갔다 왔어요. 아침 9시 땡 하자마자 막 뉴스 나왔어요. 삼성이랑 구글이랑 뭐 얘랑 협업을 한다고. 그냥 상한가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끼가 있는 애들. 지금 심택 같은 거 업황 안 좋아서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야 반도체 이거 안 갔으니까 무조건 이거 사서 장대 양봉 나올 거다 나올 수 있겠죠. 바닥 타이피하면 얘도 나오겠죠.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한번 나오다 또 죽는다는 이런 애들 약한 애들은. 제일 센 애가 테크윙. 제일 전고점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애는 테크윙 하나예요. 전선, 전력 기기 중에 올라온 건 얘랑 현대일렉 두 개밖에 없어요. 제동전기 보세요. 수치 안 나오니까 바로 바닥에서 그냥 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바닥 탈평이네. LS 에코에너지 어떻게 됐어? 이거 딱 보세요. 전고점에서 쉬고 있잖아요. 이런 게 재수 없으면 공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구점 근처에서 딱 지금 기모으고 있잖아요. 빨리 던질 놈 던지라고. 이런 게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급도 장난 아닐 거예요. 연기금 보세요. 쓸어 담네 이거 무슨 매일.